주식을 많이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제 하라는 거죠.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는 거죠. 이제 공동명의하면서 이렇게 증여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지분은 대표님이 100%를 다 가지고 계셨거든. 쌍방에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걸 교차 증여를 하는데 이 교차 증여를 하면 12억을 세금 없이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수대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을 활용한 잉여금 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박강민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 주식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 잉여금 환원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 환원을 주식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자본거래.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예, 주식을 활용을 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환원을 받아 나오는 겁니다. 현 시가로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회사에 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이제 환원하는 그 방법이 바로 자본거래를 통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환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A 주주, B 주주, C 주주 이렇게 세 명의 주주가 있는데 A 주주가 6천주인 60% 그리고 3천주인 30% 그리고 천주 10%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어 C 주주의 이 천주를 예, C 주의 천주 10%죠. 10%를 법인에다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네. 어디 법인? 저희 법인에다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식이니까 이걸 자사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의 입장에서는 이 만주의 주식을 법인에 넘기면서 원래 자기가 10,000원으로 투자했던 회사가 만약에 한 주당 10만 원이면 이 10,0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10배인 10만 원을 받아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네, 결국은 A 주주, B 주주만 남고 이제 C라는 주주는 없어지고 자사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분율은 6, 3, 1 이렇게 해서 예, A 주주, B 주주, 자사주,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 10%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보면 비상장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어떻게 10,000원, 10만 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평가를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사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4시가 되면 딱 시가가 나옵니다. 한 주당 얼마 딱 나오죠. 종가가 나오니까. 근데 비상장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주식 가치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법상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우리 이제 그 주식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직전 3개년도의 당기 순이익의 가중평가에 곱하기 10.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당기 순이익을 1억 원을 냈다. 3년 동안. 그러면은 평균을 내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직전 3년 동안 곱하기 10이니까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금 플러스 미처분 이익 잉여금. 만약 이게 5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10억에 대해서 60%, 그 다음에 5억에 대해서 40%, 이렇게 해서 이제 가중평가를 한 그 금액이 그 손익에는 3, 그리고 순자산가치는 2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대 4니까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계산법은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법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50% 이상. 그걸 이제 부동산 과담법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손익 가치가 60%,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를 40%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부동산은 순자산 가치를 더 쳐준다는 거네요. 예, 순자산 가치를 60%, 그다음에 순손익 가치를 40%로 가서 그렇게 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주식 가치에 대한 최저한이 이제 있습니다. 최저한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순자산도 물론 줄일 수는 있는데 순자산은 좀 줄이기가 사실 힘듭니다. 손익가치를. 손익가치를 줄이는 게 사실 되게 힘들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제로로 만들리는 거죠. 3년 연속해서. 그러면 순자산 가치의 40%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100억 원을 우리
자녀분한테 증여를 했을 때 50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40%만 적용이 되니까 40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20억 원만 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어떤 부분에 배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당국에서 막기 위해서 아무리 주가를 떨어뜨려도 순자산 가치의 80%까지는 최저한을 두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자산 가치가 100억 원이면 80%까지. 순손익가치가 제로도 80억 원 무조건 이제 회사 가치를 친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님들은 우리 세무사가 우리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하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100이면 100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면 좀 드물지만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청산 중인. 예.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대부분인데 회사가 아직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주식을 많이 이동을 하시는 거죠. 3년 전에 해라 그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제 하라는 거죠. 결국은 3년 이제 이내. 손가치가 반영이 안 될 때 해라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부동산 50% 이상이 이제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예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는 아예 80%확 넘는. 확 넘어가는 이런 법인들은 뭐 이익 안 보겠다. 순자산으로만 해서 네. 주식 가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인의 자산 총액 중에서 주식 등 그러니까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합계가 이제 80% 이상인 법인. 아까 부동산처럼 그런 어떤 법인에 대해서도 그냥 투자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100% 있지 않습니까? 순자산 가치로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시가인데 상장회사처럼 시가가 없으니까 보충적 평가 방식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나오는 거네요. 이걸 가지고 자기 주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부분들은 자기 주식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법인에다가 이제 팔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대로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상법에 의해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이 절차를 가지고 주식을 꼭 이제 양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아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주식 가치 평가를 해서 그 금액 전체를 받아 나와도 되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배당 가능 이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 한도 내에서 주식을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취득 목적에 따라서 자사주를 법인에서 보유를 계속 할 건지 혹은 보유자 하지 않고 소각을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목적이 이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소각을 하느냐 보유를 하느냐만 다를 뿐만 아니라 세목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보유 목적, 이 매매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일단 매매로 이제 양도를 하는 그런 경우죠. 양도를 하게 됐을 때 세금이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 양도를 하는 거니까. 양도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 차액의 3억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3억까지는 20%고요. 지방소득세까지 22%죠. 그렇죠. 그리고 3억을 초과하는 데 있어서는 25%, 27.5%의 지방소득세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분류과세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분류과세가 된다는 말은 건보료가 없죠. 맞아요. 이게 큽니다. 8%의 건보료가 없습니다. 세금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다녀가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대표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대표님의 이제 가지급금 회계. 가지급금. 그러네요. 그리고 뭐 주주의 말 그대로 이익금을 환원해 오는 부분이라서 또 투자금에 대한 환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서는 다시 다른 우리 직원들이나 혹은 임원들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준다는 거는 이제 핵심 임원이라는 거죠. 대표님이 아끼는 임원들한테 그 임원을 좀 잡아두기 위해서 나 지분을 좀 줄게. 근데
나의 지분을 주는 것보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라든지 스탁 그랜트 이런 어떤 부분들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유 목적은 이렇게 되면 이제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유 목적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네, 한다고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각으로 가게 되면은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배당소득세. 소각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소각은요, 네. 경영권 방어죠. 경영권 방어. 예, 뭐 타인 주주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타인 주주가 10% 있다. 그러면 소각을 해서 이렇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사주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각을 하게 되면 내가 100%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내 가족들이 100%가 되는데 그 10%만큼 없어진 만큼 내가 100%가 되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배우자 중류를 사실 절세 차원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판례도 계속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1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0억 원에 소각을 했을 때 그 차익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1억 원을 내가 10억에 이렇게 취득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네. 그게 양도, 증여, 상속입니다. 그러네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죽어서 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증여를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증여를 가는데 배우자 간에는 이제 증여에 대한 기본 공제가 배우자 공제가 6억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6억. 예. 그래서 6억까지는 시가로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배우자인데 여러 가지 판례도 나오면서 좀 이슈화가 됐었는데 예. 그 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소각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다 보니까 증여를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증여재산은 10년을 합산을 하는 게 맞아요, 있습니다. 10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는 지금 입장에서의 이전 10년 동안 대표님이 배우자님한테 증여해 준 게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먼저 확인해야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확인을 하세요. 자, 기억도 하세요. 근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가끔 10년 이내에 대표님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집. 이 공동 등기한 거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공동명의로 하잖아요. 그쵸. 많이 보면. 근데 대표님이 저 공동명의 하면서 이게 증여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왜 세무조사가 안 나왔지? 왜 세금 안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6억은 한도 내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세금 못 받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갖다가 증여 공제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확인을 한다는 거죠. 예, 카운팅을 합니다. 예, 그다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교차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6억이면 보니까는 기존에 내가 이제 설립을 할 때부터 우리 와이프한테도 줘서 한 게 있다. 뭐 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줘도 6억, 배우자한테 받아도 6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방이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걸 교차 증여를 하는데 이 교차 증여를 하면 12억을 세금 없이 판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인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주식을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직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에 소각을 하는 걸로 해서 각각 내야 되는 거네요. 예. 뭐 요즘에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가 이 증여되어 있는 주식을 소각을 하면서 그 돈이 배우자한테 빠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이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시든지 가시급금을 갚든지 대표적으로 가시급금 갚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사실. 예, 가져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대표님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쵸.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실질 과세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는요. 최근에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죠. 양도소득 이월 과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식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게 되는 뭐 양도소득 이월 과세 때문에 1년의 어떤 이 기간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좀 보수적으로 주식을
증여를 받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한 1년 정도는 보유를 했다가 주식을 소각을 할 때 이때에도 이 주식이 본인의 주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기 주권 위해서 행사를 해야겠네요. 주권 행사를 하고 뭐 주주총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받는다든지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꼭 그런 게 필요하죠. 예, 주주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설회사들이라든지 입찰 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회사들은 부채 비율을 좀 조심해서 봐야 맞아요. 됩니다. 대량의 금액이 나가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확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좀 쟁점이 됐었던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들이 나와서 문제가 없었던 게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쟁점이 뭐였냐면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CEO 1인만 불균등하게 매각을 했다. 이거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 예, 이 예. 말을 했고 또 두 번째 회사가 보유한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닌 차입금을 통해서 이제 매입금을 또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절차상 하자가 존재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사실 이제 상법에서 자사주를 하는 데 있어서 세무당국에서는 주주들의 모든 주주들에게 똑같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 양도를 하라는 어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결과의 은둔이라고. 예. 근데 이게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는 결과가 아닌 그러니까 기회균등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사주를 할 때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주주들한테. 맞아요. 예,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사주를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원하는 주주는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을 양도를 할 의향서를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이 50%, 제가 50%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주식을 팔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팔기 싫은데 이 사람이 뭐 50% 판다고 저도 50% 그렇죠. 팔아는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되는 않습니까?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도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15억 원 정도가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존재를 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다른 자산으로 이렇게 뭐 부동산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재고 자산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자산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현금이 뭐 1억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사주 2억을 하는데 2억은 안 돼. 1억밖에 못 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까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이 2억 원을 뭐 지급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보이는 결국은 건데. 한도의 의미지 이게 꼭 현금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한도 안에서 뭐 대출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환원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소한 절차. 그러니까는 이 그 자사주라는 부분이 워낙 이제 이익금을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좀 대량으로 하면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또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당연히 뭐 규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있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은 어차피 중소기업은 거의 뭐 주주가 그렇죠. 거의 뭐 가족 이게 주주고 임원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절차의 오류상에 어떤 그런 절차 거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럼 자기 주식 취득, 그러니까 매각이 됐든 뭐 소각이 됐든 이걸로 미처분 이익금을 환원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대표님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소각을 하고 싶은데 목적은 가지급금 해결이었습니다. 네. 예, 가지급금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대표님이 100%를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왠지 그냥 보통 요즘에는 가족들한테 좀 주는데 그쵸. 완전 특히나 100% 배우자한테 좀 갖고 주는데 있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좀 권위적이신 우리 대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니까 너무 좋다. 지금 과징금 6억 거는데 그럼 세금 없이 끌 수가 있다는 거냐? 그럼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대표님 사모님이 저기 주식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대표님이 주식을 사모님한테 증여를 하고 뭐 일정 기간 두었다가 이거를 이제 그치. 법인에서 사들이면서 소각을 하면서 그 대금을 사모님으로 나가는데 이 가지급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대표님이 뭐 컨설팅 들어보니까 이거를 뭐 금전 소비 대차로 해서 빌린 걸로 해서 이거 해도 된다 하더라. 이런데 제가 대표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서 급여를 받으시는 건
그 급여가 결국 생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표님이 받으시는 급여, 그러니까 2억 원을 대표님 받지 마십시오.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책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 급여를 책정을 해서 세금은 내시고요. 예,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하시는 거죠. 네. 하고 급여는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미지급 급여로 이제 그게 회계상에 잡히게 되고요. 그럼 1년 동안 그 2억 원이라는 돈은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생활비는 사모님이 가지고 가신 그 소각대금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 2억 원에 못 받은 돈과 대표님의 가지급금 2억 원을 상계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한 3년 정도면 6억 원이라는 부분이 예, 소각 처리로 이제 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적인 어떤 리스크도 이제 회피를 하시면서 예, 이렇게 가지급금도 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예, 처리를 했던 경우는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제3자하고 결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기 주식을 활용해서 즉 법인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환원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게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돼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의 절차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귀속의 문제, 예, 귀속의 문제라든지 가끔 보면 차명 주식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표님이 뭐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전에 차명 주주로부터 사모님 앞으로 가지고 온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세무당국에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